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 0.3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또 반대로 해외 증시가 굉장히 이제 불장으로 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 뭔가 미국 증시와 좀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뭔가 하락에 조금 잘 버티다가 혹은 상승에는 또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증시 자체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고요. 지금 상승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또 보더라도 이 코이즈 같은 종목은 그런 양극재 테마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5연상인가 올라갔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백신 혹은 영상 미디어, 그런 종목 관련 종목들, 혹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이런 약품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위 종목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금방 또 하락을 크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할 때는 아무래도 테마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확실히 이제 그런 자리를 노리고 철저하게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그 수익에 취해서 손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투자도 해보고 간간히 이제 지켜보고 있기도 한데 확실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기도 해야 되고요.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본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셔서 좀 주식 시장이 그런 매일매일의 숫자 변화에 무게 중심을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의 가치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시면은 뭔가 심적으로도 안정화가 되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무기를 두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보합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매일 비슷하게 움직여 가지고요.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점이라든지 이런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뚫렸을 때는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상당히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만 좀 주목을 하시고 크게 지금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추세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코스피가 한번 크게 사실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점 1400, 이때 이제 패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유동성 자금으로 너무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고점 라인을 이어갔을 때 사실은 요 정도 라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이대로 쭉 떨어져가지고 2,300, 1,900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런 대외적인 정세가 좀 불안해질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가 좀 안정화된다면 다시 한번 실적주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 위주로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월봉 반등했고요. 일봉상으로는 계속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도 조금 높아지지만 고점도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쐐기형 수렴 패턴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올해는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기간 네, 외국인 또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는 조금씩 뭐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사다 팔았다 하고요. 네. 요 정도로 보고 네, 지수 선물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47% 해서 조금은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4%에서 1.5% 사이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네, 환율을 안 봤죠. 환율은 1191원으로 네, 계속해서 네, 위쪽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죠. 네, 계속 위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1200원 중반대로 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를 띠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네, 증시는 계속해서 뭐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 650원이죠. 네, 하락해서 3% 정도 하락했고요. 26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외 같은 경우는 네, 2750원이었지만 뭐 여전히 거래량이 네, 크게 많지 않았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로 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네, 조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여기서 2만 원 뭐 중반, 2만 원, 1,000원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거래량이 언제 한번 다시 터질지가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뭐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권리락쯤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심리거든요. 네. 유상증자 패턴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왜 권리락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이것도 사실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월 29일이 유상증자 기준일이죠. 네, 신주 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2월 30일이 권리락입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거 좀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30일이 권리락 발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29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요. 일단은 네, 그 전주에 지금 쭉 올라가다가 이제 주가가 네, 여기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심리인 것이 요때는 이제 이전 유상증자 기준인데요. 요때가 이제 권리락 날이었습니다. 요 양봉이 뜬 날이. 그래서 그 전주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유상증자 기준일 전주에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 당연하죠. 유상증자를 네, 받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일 전에 네, 두산중공업을 정리를 하거나 네, 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일 뒤에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매도를 해도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마도 네, 하락을 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한 세력들도 사실은 이런 구간이 되었을 때 어차피 이제 매물이 밑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굳이 이 매수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위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네, 거래량이 아마 죽은 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네,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주가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뭐 권리락 발생 당일에 이제 좀 양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싼 가격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신주 상장일쯤 해서 그 전달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신주에 대한 그런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좀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사실 차트 예측 이런 건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이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래서 아무래도 27,000원 정도가 이 마지막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7,000원을 넘어서 이제 3만 원대로 진입을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좀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크게 뭐 241선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뭐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제 2만 원 정도, 네, 2만 원 정도 지키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 23일, 그다음에 24일 정도 하고 25, 26은 네, 주말이죠. 그리고 27, 28일 정도가 네,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사거래일 정도가 남았고요. 네, 사거래일, 사거래, 네, 사거래일 정도가 남았고 그 사거래일 동안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는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더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반짝 올라가는 이제 권리락대 한번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락에 오르던가 뭐 여기서 조금 내리던가 뭐 크게 이 상관이 없죠. 사실 뭐 두산중공업을 단기로 보실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상단 라인이 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버해서 뭐 3만 중반대에서 뭐 4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네,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때 이전 유상증자를 좀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처음에 하락한 구간보다 이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신주 그 대비해서. 근데 지금과 요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같이 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한참 이제 현재 정부에 대해서 탈원전 소식이 계속 나왔고요. 유럽과 뭐 이렇게 미국 그다음에 뭐 뭐죠? 네, 중동 이쪽에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한미 원전 협력을 진행을 하고 올해 중반부터 네, 뭔가 원전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게 탈탄소죠. 네. 탈탄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탈탄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탈석탄을 해야 됩니다. 석탄에 이제 탄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탈석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화력발전소 지금 아주 많은 화력발전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원자 에너지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 급 관심이 커지게 된 거고요. 지금 요때와 요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전 같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때와 지금 같은 경우는 요때는 이제 주식 총수에 대비해서 49%가 증자가 되었고 요때는 이제 15%가 증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1WL에 대해서 내년 4월이죠. 4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뭐 만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대해서도 이제 한 천 몇백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될 수 있는 추가 상장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많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식수만 따졌을 때는 좀 요때와 조금 네 많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네 뭐 요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요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재무 개선 뭐죠? 진행도가 요때와 요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네, 이제는 거의 이제 재무 개선에서 눈을 떼서 신사업에 비중을 둘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요때와 요때의 그 추가 소식을 보면 첫 번째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8,500억에 매각을 했고요. 두산 바켓을 떼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아래에 두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합병 과정으로 이렇게 주가 한번 상승시키고 조금 합병 신주 발행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체코, 폴란드,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원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부각되지 않았고 SMR에 대해서 뭐 뉴스케일 파워와 뭐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SMR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뭐 네,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인가요?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뭐 6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적 이 예상 수주액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내년에는 900억 정도, 그 후년에는 이제 네, 한 5천억씩 해가지고 6천억인가요? 네, 그렇게 5년 정도 해가지고 3천억 정도, 3조 정도로죠. 네, 총 3조 정도의 기자재를 지금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많이 달라졌고요. 그 세 번째는 두산건설에 대한 그 차입금이 많이 거의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에 대해서 이제 Q캐피탈이죠. 그쪽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요. 뭐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었긴 하지만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의 그 재무에 대한 악재, 주요 원인이었던 두산건설을 이제 완벽히 이제 정리를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덜었고요. 네, 그래서 수직 구조로 지금 이 지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아를 가지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두산바켓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두산퓨얼셀도 두산 쪽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두산퓨얼셀을 두중 밑으로 놓고 두산바켓도 이쪽으로 놓고 두산인프라코아는 빼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두산그룹의 그 줄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 가격이 사실 뭐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 16,500원 정도? 네, 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조 3천억 정도에서 1조 한 4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좀 밴드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유상증자 모집 금액이. 그래서 16,500원이 된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뭐 이유상증자 가격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다리는 EU 텍소노미 지금 오늘 결론이 안 났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에 대한 그런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그건 언급했던 얘기고요. 뭐 엠바고 때문에 지금 뭐 언급을 못 드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네, 뭐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그러고 이제 네, SMR에 대한 소식과 그다음에 가스터빈 이제 기술 검증을 했기 때문에 2023년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실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커지는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가스터빈이 많죠. 네, 그걸 이제 국산으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참고를 하는 건 좋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간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참고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지금과 이전 작년 유상증자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원래 추세대로라면 이제 2월, 3월 정도까지 뭐 큰 변화 없이 이제 권리락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가 뭐 그때부터 신주 상장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었지만 이 2, 3월이나 혹은 1월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물음표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뭐 매일매일에 대한 그런 주가보다는 큰 트렌드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월봉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월봉 입장에서 이때가 2008년이죠. 네, 2008년 이후로 해서 단 한 번도 음운구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1년 8월에 이 음운구름을 돌파를 했고요. 6월이죠. 네, 6월에 돌파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초장기적인 추세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아주 급등을 했던 이 시장,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이 다시 한번 이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제 SMR 시장과 원전 해체 시장과 그 다음에 기존의 대형 원전 시장까지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지금 같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미 이 시장을 3주 정도로 확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가 지금 알파 베타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여기까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15만 원이라고 해서 15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15만 원일 때는 사실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합병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비교해야 되고요. 이때 시가총액은 17조에서 18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조 정도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만 원 정도까지 가면 20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락까지 뭐 생각해서 뭐 3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네, 그렇게 보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1년 동안의 과정을 네, 다 담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그만큼 오래 봐왔고, 네, 남들이 팔고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도 계속 두산중공업을 리뷰를 해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그런 비전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만큼 사실 자신감도 좀 있고요. 네. 이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좀 며칠 하락한다라고 해서 그 장기적인 추세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 네, 대형주들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사실 같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네, 뭐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트레이딩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거래를 따라서 그런 수급을 따라서 그 다음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해당되고요. 급등주 특히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맞지 않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네, 두산중공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면 혹은 가지고 계셨다면 좀 길게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굉장히 말이 길었죠. 네. 자, 최근에 뭐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했고요. 결국엔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했는데 왜 3% 가까이를 하락했을까? 그것도 참 의문이죠. 네. 그래서 뭐 개인만 털렸다, 뭐 일부러 주가를 내려서 다시 매집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을 보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수급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것, 과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최근에 이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수급 하나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왜 얘들이 팔았지 왜 얘들이 샀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막 기사를 계속 찾아보다 보면은 뭔가 본인만의 또 생각이 빠집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천천히 좀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심적인 부담감이 없는 투자가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분명히 이제 트레이딩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쪽 방향이 맞겠죠. 네. 근데 저는 요 방향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요 방향으로 계속 이런 우량주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45만 주에 대해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는 또 이제 투신이 조금 이제 최근에는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이제 늘려갈 것인지, 그다음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매수를 꾸준히 이제 매도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요 투자자를 계속 주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네,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도 같이 상환이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게 되면요.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이제 다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그런 상환이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환이 진행되었습니다. 10만 주 정도. 그래서 1370만 주 정도가 이제 잔고로 남았고요. 자, 이제 1500만 주에서 꾸준히 조금씩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70만 주 이렇게 잔고로 남아 있고요. 1 공매도 거래량은 조금씩 뭐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20만 주 선에서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가 막 급격하게 늘어서 뭐 주가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이 두산중공업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네, 적절하게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조금씩 상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상증자 상장일에 맞춰서 아마 대량 상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체결 67만 주, 상환 51만 주로 뭐 체결이 조금 더 13만 주, 16만 주 정도 많아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잔고 자체는 대차 잔고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다. 사실 숫자로 보니까 와닿지 않은데 이 그래프로 한번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가 이제 쭉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구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기간 투자자가 연기금 투자자가 여기서 다 매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합병 신주 때에 좀 매도가 났던 것을 거의 다 이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대차 잔고도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공매도와 대차 잔고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뭐 70만 주 정도 팔았지만 오늘 또 94만 주 매수를 하면서 엊그제도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7일 동안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도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8.8%대로 늘었고요. 거의 7.8%까지 감소했다가 지금 1%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좀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이제 그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특이하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보도록 하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EU 텍소노미입니다. 네. 원자력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일까? EU 고심에 힘 못 쓰는 원전주. 사실 뭐 오늘 원전주 전체가 조금 약세를 띠긴 했어요. 근데 뭐 EU 텍소노미, 여기에 좀 밀렸다라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락을 했다, 요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연관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오늘 22일에 원래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결정이 되는지 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 1월로 발표가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제
좀 밀릴 수도 있다, 딜레이 될 수도 있다, 결론이 오늘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어제도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좀 딜레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 목록을 제시하는 친환경 산업 분류에 해당이 한다. 그래서 현재 EU는 이 분류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1천억 유로였나요? 거의 뭐 1333조입니다. 하나로 1333조에 대한 금액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에 대해서 크게 이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 사례가 이제 세계 표준으로 작용해서 다른 국가들의 책임 확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EU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딜레이가 되어서 이제 집행위원회의 말을 따르면 오는 이제 31일 분류 체계 초안을 발표를 한 뒤에 몇 주 동안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께 1월 중순께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지 아직 그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딜레이를 한 것 같고요. 반대 입장은 이제 독일이고 친환경 쪽은 이제 친원전이죠. 친원전 쪽은 프랑스 쪽입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도 이제 친원전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국가 수로 따지면 이제 친원전 국가가 더 많긴 한데 일단 독일 중심으로 좀 반대가 있다는 점. 하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 배관을 또 제재를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 위협이 또다시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독일에 대한 결정이 또 이제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태양광과 풍력 투자 그리고 CCUS인가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사실 그건 아직 상용화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그런 분리수소 생산 과정에서 CCUS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건 있지만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아직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효율도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1333조가 사실은 풍력과 태양광에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그린 텍소노미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원전이 포함이 될지는 이제 12월 31일에 초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그렇게 하고 얘기는 넘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사실 뭐 정권 자체가 어떻게 뭐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늘 얘기에 따르면은 신한울 3, 4, 5기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이 중단된 이 원전에 대해서 발전 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 시간 등을 이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더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뭐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바뀐다면 뭐 완벽하게 이 신한울 3, 4호기가 재건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다시 한번 이 부각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내놨던 그 에너지 2050이었나요? 2050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보면 사실은 좀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2050년까지 80%인가요? 네, 거기에 달하고 원전이 이제 6%였던 70%였나요? 네. 아무튼 너무나도 이제 원전 비중이 확 줄어버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가 확 늘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독일에 대한 케이스만 보더라도 풍력 발전이 지금 지난달에 대비해서 효율이 10%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풍력 발전, 그 바람의 방향과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이 기후 의존도가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후가 뭐 안정화되고 사계절이 막 뚜렷하고
바람 방향이 뚜렷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풍력 발전에 대해서 괜찮겠죠. 근데 지금은 내일 날씨도 뭐 내일이 추울지 내일은 따뜻할지 뭐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겨울인데도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졌다 갑자기 따뜻해졌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도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이 내수 시장도 어느 정도 내년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짓던 거는 마저 짓고 우리나라도 좀 SMR과 같은 그런 새로운 신원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사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거고요. 두산이 이제 의약품 보관용 첨단 소재 사업에 진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코로나에 의해서 계속해서 mR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mRNA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 플라스미드라든지 그런 좀 첨단 바이오 소재라고 할까요? 그런 소재가 좀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부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이 또 투자를 한 거죠. 1,100억이었나요? 그 정도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투자를 저는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에 뭐 직접 투자한 건 아니지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보관 약품 분명히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두산이 또 사실은 굉장히 투자를 잘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또 400억 규모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또 4천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이 산업용 로봇 자체가 굉장히 이제 최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로봇 그룹을 만들 정도로 사실 이 산업용 로봇보다는 좀 더 뭐 다른 로봇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주 네, 비중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키워내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이전에 두산 퓨얼셀도 사실 영국에서 수소 연료전지 회사를 사가지고 키운 겁니다. 그리고 두산 솔루스도 동박 생산 기업인데요. 그것도 이제 인수를 했다가 이제 크게 7천억인가요? 그때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사실 매각을 하지 않았던 게 더 좋았겠죠. 지금 동박이 얼마나 많이 잘 나갑니까, 지금.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로 지금 변경 상장이 되었죠. 아무튼 그런 안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산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주사에서 이 지주사에 대한 자회사들이 또 커지고 그룹 자체가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또 이 줄기 위치에 있는 두산중공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두산중공업에 좀 지원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또 두산의약품에 또 투자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1조 5천억 정도라고 했을 때 두산 지분이 40%이기 때문에 한 7천억 정도 적게는 이제 6천억 정도를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돈은 어디 있느냐? 일단 두산에서 두산 산업 지게 차량인가요? 지게 차량을 두산 밥켓이죠. 그쪽에다 이제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현금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확실히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은 이런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와중에 내부적인 재무 개선을 하고 있다,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연말 뭐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면 12월 29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 12월 30일 권리락 때 바짝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내년 1월 2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